정치가 다 망쳤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 진짜 심각하죠. 제가 아예 위기 상황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는 위기 상황에 물음표가 아니에요. 그냥 위기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27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난 것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진짜 엄청나게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다고. 그만큼 상황이 지금 나빠지고 또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날짜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지금 보십시오.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진짜 난리도 아니죠. 147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486.7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널뛰기 장세라도 장난 아닌 장세죠. 1476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은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위기라는 뜻입니다. 저러다가 대한민국 망하겠는데? 심지어 유력 언론사들도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최악의 어떤 상황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원화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위기라고 이야기해도 진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화가 이 지경까지 올라가니까 코스피는 뚝뚝뚝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3.81%입니다. 95.33이 빠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14.63%가 빠지는 모양새처럼 빠져나가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6.43%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올해 내내 계속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2024년에 들어와서 코스피는요, 기준을 11월 15일로 뒀을 때도 9%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11월 15일은요 2416.86이었거든요. 지금은 2404.77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 거죠. 여기에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말입니다. 2024년 8월에서 외국인들이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것이 12월 달에도 2조 7,928억 원이 떠났습니다. 물론 장중에만 떠났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1월까지만 18조 4,120억 원이 떠났거든요. 그 전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들이 31조 8,170억 원이 들어왔지만 지금 빠져나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요. 올해 들어온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4조 2119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들어온 숫자. 이거 말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4조 2119억 원이지만 빠져나갈라 치면 이게 순식간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지면 여러분 국가 신인도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서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할 만큼 떠나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피치도 안정적, 무디스도 안정적, S&P도 안정적. 이게 만약에 바꿀라 치면요. 이 안정적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으로. 그리고 나서 6개월 안에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지거든요. 현재 우리 신용 등급은요. 피치는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AA-. 무디스는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A, 스몰 a2입니다. 그리고 S&P는요. 위에서 세 번째 AA 등급입니다. 비교적 높은 등급이고요. 투자 적격 등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국가 신용 등급은 조만간 떨어질 겁니다. 지금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투자 부적격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죠. 당장은 안 떨어지겠지만 예를 들어 피치의 경우 위에서 네 번째잖아요. AA-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A 플러스로 떨어졌을 때 이때가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 자체만으로 심리는 완전히 굳어질 거고요. 그 심리는 경제에 태풍처럼 초강력한 허리케인이 들이칠 겁니다. 쓰나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없다? 외환위기 안 온다? 이 말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언제든지 들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내수가 2022년 2분기 이후로 전년 대비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거든요. 내수가 최악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출마저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저는 해외로부터 강풍이 몰아치거나 쓰나미가 몰려오면요. 대한민국은 투자 등급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위기는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전쟁보다가 오히려 침체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어떤 식으로든 여건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뭉개진다는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제 말입니다. 내년 1월 20일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하게 되면 50시간 내에 48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50시간 내에 대한민국 수출품에 관세를 얼마를 매길 건가 결정을 한다고 해요. 이게 10에서 20%인데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15%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이 수출이었거든요. 이제는 수출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관세를 10에서 20%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고요. 적어도 13% 이상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국의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했는데 중국 수출이 줄어들어서 우리 수출도 줄어드는 게 있을 거고요. 우리가 부품이나 반제품 실제로 베트남에 수출합니다. 거기서
예,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지금은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제는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차원이 다른 위기가 온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위기가 지금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2024년 12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도 지금 대통령 쉽게 말하면 올라섰잖아요. 올라섰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가요? 예, 대통령 직무대행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것까지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위기로 몰려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당부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진짜로 끝장납니다. 왜 끝장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죠? 경제가 끝장이 나면 완전히 끝장이 나니까요. 예. 이게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고 나서 12월 14일이네. 14일 4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12월 27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여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계를 했는데 여기까지 탄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끝간데 없을 거예요. 지금은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국가부터 살리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살려야 되는데 국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국민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권력을 잡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를 망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구분이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두려움이 지금 굉장히 커졌어요.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탄핵을 이렇게 연쇄 탄핵 29번째 탄핵까지 하는 것도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넘어지는 게 시간 문제인 거예요. 환율을 보더라도 알잖아요. IMF 외환위기 때가 1962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70원이었고요. 지금은 1467.5원으로 마감했으나 여기에 NDF라고 하죠. 차액결제 선물한 시장에서는요. 벌써 1476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상황,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지 지금 이대로 그냥 넋놓고 보고 있다가 그냥 최악의 사태를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죠?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안 올 것 같죠? 최악의 사태가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상상도 못한 위기가 온다는 게 저는 확실히 저는 시장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방 전후의 혼란과 지금의 혼란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대혼돈의 시대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해방 전후부터 1948년 정부 설립이 되고 나서 1950년에 전쟁 났습니다. 우리 이 위기가 계속되잖아요. 전쟁이 안 날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쟁은요 참혹함 그 자체예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게 전쟁입니다. 포탄이 인간의 몸을 갈갈이 찢어놓는 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참혹하거든요. 그런 전쟁도 저는 충분히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선동에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정치 선동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정치 선동하는 놈을 잡아서 그 놈을 단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계속 정치 선동에 우리가 휩싸이잖아요. 끝장납니다. 진짜 끝장납니다. 제발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클 대자에 클 한자잖아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저는 놀라운 일을 좀 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누구라도 자꾸 제발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최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최악까지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좀 살려주세요. 저는 경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 대한민국은 두렵다, 공포스럽다가 아닙니다. 몸서리친다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은요, 지금 우리 곁에 와 있고요. 그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개척하느냐, 해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전혀 말입니다. 전혀 국민이나 국가에 대한 생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됐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설명을 하다고요. 여러분 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항의하는 모습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얼굴을 자세히 보면 웃는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 실제로 사진을 확대해 보면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이 정도예요. 이런 분이 국가를 지금 통치하겠다고요? 아니, 대한민국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공포스러움,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즐기고 있는 건가요? 진짜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 위기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안해동하지 말자고요. 정치선동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선동에 휘둘리다가 우리는 끝장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